34페이지 무권대리 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정신 바짝 다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을 보고 있는데요. 민법 총칙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고 있어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그 계약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유효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특별한 유효 요건이라고,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리행위라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고, 그래야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를 해야 본인에게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게 무권대리가 됩니다. 요게.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 이 무권대리는 광의 무권대리라고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이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속에 협의의 무권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두 놈이 들어있습니다. 두 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하나 나와요. 135종. 요게 광의 무권대리입니다. 그 중에 요 놈이 기본이고요. 요 놈 협의의 무권대리. 요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99% 계약의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뭐냐 이게? 자, 갑이 땅이 하나 있어요. 아들놈이 하나 있어요. 아들놈이 사업한답시고 서류를 몰래 훔쳐다가 위임장 따위를 위조해서 팔어. 이렇게 A 토지를. 자, 지금 요 경우에 아버님이 아들한테 땅을 좀 네가 팔아라 부탁을 한 적이 없죠. 서류 훔쳤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 놈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리권이. 근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훔쳐다가 팔았어요. 팔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팔았어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팔았으니까 무슨 행위예요? 대리행위죠. 그래서 을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협의의 무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병한테 이제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못한다. 왜 못하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본인에게 유효, 무효? 무효예요, 무효. 효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를 말소하라. 그럼 병은 말소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말소하라 그러면 말소해야 돼요. 병,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자, 이렇게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다만 이 결과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땅이 1억짜리 땅이었는데 을이 3천만 원에 팔아먹은 경우, 또는 2억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즉 무권대리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천에 팔았다. 아우, 나 이거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거 인정 못해.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추인이란 건 사후동의를 말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나 인정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로 확정이 되어 버려요. 반면에 2억에 팔았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땅을 팔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아, 을이라는 놈이 덜렁 갔다가 2억을 받고 팔았네?
잘했죠. 그러니까 잘했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추인 이렇게. 추인.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였던 걸로 확정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민법은. 대리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이익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추인, 추인 거절. 따라서 만약에 본인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죠. 유효든 무효든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불확정적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죠. 유효든 무효든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어요. 본인한테 최고라고 합니다.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경우 본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2배를 주고 산 거죠. 상대방은 차라리 계약을 뭐 하는 게 낫다? 철회하는 게 낫다. 철회. 그래서 상대방에게 철회권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결국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 거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 거. 이거 물어봐요.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첫째, 본인의 추인권. 추인이라는 것은 추후 인정, 사후 동의. 무권대리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의사표시. 이게 추인이에요. 잘했다. 이렇게. 근데 이 추인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상대방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추인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걸 전부 추인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무권대리 행위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이 가을이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까지 같이 팔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건물만 추인을 해. 무슨 추인이에요 이거? 일부 추인.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땅하고 건물을 다 추인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느닷없이 건물만 추인하고 땅은 추인 안 했다. 그럼 병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건물만 추인하거나 일부 추인 또는 3천에 파는 걸 추인하는데 3천은 너무 싸다. 7천 정도 해주면 내가 추인하겠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인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부를 추인해야 돼. 일방적인 거니까. 따라서 만약에 일부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왜? 이거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병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추인해도 되지만 이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누구한테 추인을 할 것인가? 상대방에게 추인하겠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 사이를 못 찾고 땅을 정한테 팔았어요. 상대방의 승계인. 얘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추인을 할 때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이 세 사람, 무상승 이렇게 됩니다. 무상승. 뭐 포괄 승계인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무상승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권 대리행위가 1월 10일 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갑이 15일 날 추인을 했어요. 15일 날 추인을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 무권 대리인에게 했어요. 15일 날. 잘했단 여자씨가 15일 날. 그런데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옆에 짝 붙어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했다는 걸 즉시할 수는 없죠. 며칠 있다 알게 됐어요. 이 상대방이 1월 20일쯤 본인이 추인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1월 15일부터 알게 된 1월 20일 요 사이 병은 본인이 이미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면 병에게만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병에게만은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미 추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 거절 따위는 못해요. 이미 추인은 한 거야. 추인은 한 건데 그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만은 아직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한번 다시 써먹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추인의 방식 분류식입니다. 명시묵시 불문합니다. 분류식이니까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죠. 뭐 문자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묵시적인 또 뭐냐? 병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니까 갑이 아무 말 없이 대금을 수령합니다. 추인이겠죠? 땅 넘겨달라 했더니 갑이 아무 말 없이 땅을 넘겨줍니다. 추인이죠? 만약에 추인할 생각이 있다면 갑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땅을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이 대금을 수령했다? 또는 땅을 넘겨줬다? 또는 을이 병으로부터 갑을 대리해서 돈을 빌렸다. 근데 갑이 그 돈을 갚으라고 줬다.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묵시적 추인이 돼요. 묵시적 추인이. 다만 을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갑이 알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 9년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그냥 내깔려뒀죠. 추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말이죠.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도 단순히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추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추인을 해서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로 확정이 된다면 이 무권대리 행위는 유권대리로 바뀌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을에게 무권대리 이후 대리권을 수여한 게 아닙니다. 사후 대리권 수여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 해서 그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추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하고 요 두 놈이 아주 잘 나오죠. 추인의 효과하고 처음부터 유효예요. 처음부터 유효. 두 번째가 추인 거절. 추인 거절은 추인을 거절하면 일단 뭘로 확정이 돼요? 무효로 확정이 되죠?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이상 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질 못하죠. 그 다음에 조심할 거.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추인 거절에서는. 1억짜리 땅을 3천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이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 사망하셨어요?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권대리인이 아버님 갑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을 했다. 이때 을은 아버님 갑이 갖고 있던 권리들 중에서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도 상속받았죠. 아버님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얘가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이때 을은 병에게 자신이 상속받은 권리 중에서 추인을 하는 건 괜찮지만 추인 거절은 안 돼요. 이유는 말 바꾸는 거잖아요. 자, 을이 병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너하고 계약할 때는 아버님의 대리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나는 무권 대리인이었다. 내가 무권 대리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추인 거절권이 생겼는데 그걸 내가 상속받았다. 나는 이제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할 것이다. 뭐라고? 무권 대리인이었다.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리 나는 뭐였다고? 무권 대리인이었다고. 말 바꿨죠. 근데 민법에는 말 바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금반 언의 원칙. 신의칙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너 말 바꾸지 못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추인 거절 못한다. 추인 거절 못하니까 병에게 넘겨준 등기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을은 뭐 하지 못한다.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긴 이해가 되죠? 자, 문제는 기존에 을하고 병이 매매 계약이 있었죠. 이 매매는 유효로 바뀌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유효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왜?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고 사망했다니까.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의 기존의 매매는 무효예요. 여전히. 하지만 을이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만. 그래서 판례도 매매는 여전히 무효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는 여전히 무효지만 추인 거절을 못하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따라서 병은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추인 거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상대방. 최고권과 철회권. 자, 먼저 최고. 최고는 독촉의 의미의 최고가 있고 물어보는 최고가 있었죠. 자,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뭘 독촉하거나 뭘 물어보는 거 의사표시일까요? 아닐까요? 의사표시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의사표시가 뭔지 지금 또 모르고 있는 거야. 의사표시가 뭐예요? 거봐. 대답 못하잖아.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일에게 병이 갑에게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어. 물어보면 물어본 대로 효과가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면 뭐예요? 준법률행위. 들어보셨어요? 준법률행위? 첫날 들어보셨잖아. 법률 사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는 구별하자.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긴다. 그랬었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독촉을 하거나 물어보는 걸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어쨌든 최고는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반면에 철회는요.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 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성질이 달라요.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라는 의미고 철회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고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면 상대방 의사표시한 대로 철회가 돼버려요.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 의사표시예요. 두 번째, 최고는 본인에게만 해요. 추인 여부를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에게. 무권 대리인한테는 못 물어봐요. 무권 대리인은 추인권이 없어. 하지만 철회는 본인한테 철회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한테 철회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또 최고는요. 병이 을과 계약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든 알았든 할 수 있어요. 선악불문하고. 하지만 철회는 선의만 돼요. 선의만. 이렇게 상대받고 있는 최고와 철회는 성질부터 다 달라. 그러니까 맨날 살짝 바꿔서 낸단 말이죠. 이걸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이걸 본인에게만. 이건 악의는 안 돼. 이건 악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눈에 아예 사진을 찍어 놓으란 말이죠. 비교해서. 어떻게 찍으면 돼? 눈 두 번 꿈벅하면 되죠. 딱 찍히죠. 2장 찍혀요. 이렇게 초점을 맞춘 다음에 꿈뻑해. 그럼 찍혀.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고.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본인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했을 때 본인이 대답을 안 한 경우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를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법률. 최고한 사람의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에서 효과를 규정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 와, 발신주의까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발신주의.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게 최고의 효과예요. 이 효과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도록 해놨습니다. 반면에 철회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 표시한 대로 계약은 뭘로 확정이 되고 무효로 확정이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무효로 확정이 됐으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나아가 135조 책임도 성립하지 않아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135조 책임 내용 중엔 계약 이행 책임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해버렸으니까 계약 이행 책임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35조 책임도 성립하잖아요. 이게 상대방의 최고 철회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하실 것들이에요. 최고 철회. 요약서에 이렇게 표로 돼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요약서는 그냥 써 있죠. 그렇죠? 그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요 상대방의 철회하고 본인의 추인을 좀 비교해야 되죠. 왜?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요.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는 충돌한단 말이죠. 갑은 나 추인했으니 2억 내놔라. 병은 나 철회했으니 2억 못 줘. 이렇게 되겠죠. 싸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본인이 먼저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 본인이 먼저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먼저 뭐 했다면, 철회를 했다면 본인은 뭐 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먼저 한 게 우선한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더라 말이지. 이렇게 본인이 1월 15일 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만약에 1월 17일쯤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본인이 이미 1월 15일 날 먼저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예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협의의 무권들이. 두 번째, 다히스도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진다? 누구는 더 이상 책임질 여지가 없다.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으니까 누가 책임져라?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라. 그게 150원. 요건, 의리 대리권을 증명 못해. 즉 의리 무권 대리냐. 그리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했어. 이게 첫 번째 요건. 또 하나, 표현 대리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 표현 대리가 만나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특히 무과실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무과실,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땡.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또 상대방은요. 계약을 철회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아들놈이 8살짜리다. 상대방이 8살짜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책임질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5개 중에서 2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계약을 이행하던가 땅을 넘겨주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둘 중에 하나 책임을 져요. 근데 이 책임을 상대방이 선택을 해요.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처음부터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했을 때 무권 대리인이 아니다 좀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든 땅을 넘겨줄게 이런 소리 못해요. 손해 배상하라면 꼼짝없이 배상해야 돼요. 이렇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의 성질이 문제가 하나 됐어요. 최근에. 왜 문제가 됐냐면 이 후레자식 놈이 직접 갖다 게 아니라 대리행위로 이 후레자식 놈이 민법을 좀 공부한 놈이에요. 지가 무권 대리로서 팔았다가는 135조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놈이. 법을 공부한 놈들이 더 해요. 더 교묘하게 피해가. 어쨌든 갑의 아들놈이 B라는 놈이 지가 직접 무권들이 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서류를 훔쳐가지고 위임장 따위를 위조해서 아버지 친구 을한테 갖다 줬어. 을이 서류를 봤더니 갑의 A토지 매각과 관련된 서류들이 딱 들어있어. 그리고 위임장에 자기한테 위임을 한다고 딱 돼 있어. 그럼 을은 갑이 나한테 부탁을 했나 보다. 뭐 이러고 팔겠지.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무권대리야. 그래서 병이 여러 개 책임을 물어. 자, 여러분이 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병으로부터 땅을 넘겨달라 뭐 이렇게 소송 또는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법원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럴까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럴까요? 잘못 없다 그러겠죠. 판사님 저도요 갑의 아들놈한테 속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법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미안하다. 135조는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너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최근에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권대리 행위가, 을의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문서 위조, 제3자의 기망 등 제3자의 위법한 행위로 야기가 되었고 무권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무권대리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표현대리라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 무권대리인데. 왜 그런지 볼게요. 갑이요, 을에게 A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면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 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 이렇게 수권을 했어요. 그럼 을은 담보대출 권한이 있죠. 근데 이 을이 요 서류를 가지고 병한테 팔았어. 자, 을 매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대리죠. 그런데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왜 모를까? 봤더니 서류 때문에. 이 갑이 을에게 건네준 서류 때문에. 갑이 을에게 서류를 줬는데 그 서류 중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들어있는데 위임장에는 담보대출 권한 위임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인감증명에도 담보대출용이라고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갑이 그 전에 이 땅을 팔려고 매각 위임장과 매도용 인감증명을 떼놓은 게 있었어. 그걸 줘버렸어, 얘한테. 그걸 줘버렸어요. 새로 위임장 작성하기 귀찮고 새로 인감증명 떼주기 귀찮으니까 기존에 매도용으로 떼놨던 인감증명서, 그 전에 매각 위임용 위임장, 그거를 을한테 줬어요. 그걸 을이 병한테 보여줬어. 그럼 병의 입장에서 위임장에 매각 권한, 인감증명에 매도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잘 보세요. 아까 을이 그냥 서류 훔쳐서 무권대리 한 거하고 달라요.
무권대리가 있고, 그죠? 상대방은 이게 무권대리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서류 제대로 못 줬죠?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이렇게 무권대리가 있고 상대방은 무권대리라는 걸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럴 때 책임지는 무권대리를 뭐라 한다? 표현대리. 유형이 3개가 있어요. 우리 민법상. 대리권 수요 표시, 권한 넘은 표현대리,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 여기 3가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이 3가지가 어떤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3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요 3가지 표현들이 먼저 기억하실 게 요 3가지 표현들이 조문을 보면 제3자라는 놈이 나와요. 이 조문에. 요 제3자가 바로 상대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에요. 125조, 126조, 129조 조문에서 제3자란 누굴 말한다? 직접 상대방, 병을 말합니다. 그거 먼저 생각한 다음에 3가지 표현들이가 성립할 때 효과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첫째,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해서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자, 이 땅 다시 1억짜리예요. 을이 2억에 팔았어. 그럼 병은 1억짜리를 2억에 샀죠. 아까 협의의 무권대리라면 병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철회. 그죠? 아, 요것도 결과가 본인에게 이익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불이익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을이 1억짜리를 3천에 팔았다면 갑은 추인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갑에게 책임지라. 이걸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2억에 팔았다면 갑은 추인하려고 하겠죠. 그럼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잽싸게 저걸로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병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1억짜리인데 2억에 샀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 하면 된다? 철회하면 된다. 철회. 주장해야만. 이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 얘만. 얘가 그 사이에 또 땅을 팔았어. 승계인, 전득자. 얘가 선의무과실이야. 얘는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이에요. 표현대리라는 제도 자체가 직접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두 번째, 1억짜리를 3천에 샀어, 병. 갑은 추인을 거절해. 병하고 소송이 붙었어. 자, 병, 소송에서 뭐 주장하면 돼요? 지금 이런 경우에 뭘 주장하면 돼요? 예? 표현들이 주장하면 되죠? 근데 주장을 못해요. 왜 못하죠? 몰라서 못한다 그랬어요.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요. 두 번째, 얘는 을로부터 서류를 봤을 때, 확인했을 때 매각 서류 봤죠? 그러니까 얘는요, 갑하고 소송이 붙으면 죽어라 유권대리만 주장해요. 죽어라 유권대리만 주장을 해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병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표현대리는 주장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한다 그랬죠. 주장하지 않았으니 법원은 판단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병은 패소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돼요. 또 병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표현대리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표현대리 인정했어. 인정했다면 갑이 책임져야 되죠. 이 갑은 전적인 책임을 져요. 100%. 갑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판사님 병은요, 을하고 계약할 때 저한테 확인 전화를 안 한 과실이 있습니다. 저한테 확인만 했더라도 을에게는 매각 권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 그러니까 그만큼을 까고 상계라고 해요. 까는 거를.
퉁치는 거. 그만큼을 까고 저의 책임을 감경해 주세요. 법원 안 된다. 전적인 책임을 져라.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이미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 너는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번째. 이 을하고 병사의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A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배제 잠탈을 목적으로 계약을 했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뭐 위반이라고요?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 여기다가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건 당연히. 이게 상식이잖아. 이걸 유효로 해버리면 강행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설령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이걸 해버리면. 일단 요 네 가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미칠 수 있겠죠? 기본이야, 기본. 지금까지 안 했던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번째. 그럼 각각 보자. 125조부터 보자. 대리권 수요 표시.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대리권 수요까지만 있으면 수권행위예요. 대리권 수요 이퀄 뭐라고? 수권행위. 근데 수요의 표시라고 되어 있으면 수권행위 없어요. 없는데 수권행위가 마치 있는 것처럼 표시. 이게 수요 표시예요. 본인이 을에게 뭘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리권이라는 명칭은 쓰게 한 거야. 명칭. 갑이 을에게 야, 너 우리 회사 대리점, 총판매점 같은 명칭을 네가 써라. 또는 을이 이미 쓰고 있는 걸 묵인을 해버려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 갑이 을에게 뭐 매매를 해달라, 물건을 주문을 해달라 부탁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을이 갑한테 와서 야 니네 식당 잘 되지, 니네 식당 지정 간판 좀 쓰자. 그래, 딱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간판 쓰라고. 거기다가 갑이 을에게 너 내 이름으로 물건 같은 거 주문해 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수권행위는 없고 수권행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만 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명칭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는 행위, 이런 게 수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 수권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잊지 말자. 그죠? 두 번째, 법정 대리권. 이거 누가 수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에만. 125조는 임의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만 성립할 뿐 법정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가 126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자,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담보대출을 받아오라 그랬더니 뭘 해버렸어?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게 권한 넘은 거예요. 자, 먼저 권한 넘은 표현들이라고 성립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죠. 권한이 있어야 되죠. 기본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기본 권한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구별하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건 되게 많아요. 뭐 임의대리, 법정대리, 표현대리, 사자, 복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간대, 공법상 행위대리 등등 굉장히 많은데 아닌 게 두 개가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투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 상담. 자, 상담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런 걸 사실행위라 그래요. 얘가 상담만 하면 되는데 상담하고 나서 투자 계약까지 했어. 상담의 권한을 넘었죠. 그죠? 권한 넘은 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 넘은 편제를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하나. 또 하나가 교회나 종중 이 비법인 사단이에요. 대표자가 교인총회, 종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재산, 종중재산을 매각한 경우 대표자라는 권한을 넘어서 단독으로 매각을 했죠. 권한 넘은 편제가 성립하는가? 안 된다.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지문에 요 말이나 특히 요거 나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넘는 행위. 이 대리행위여야 돼요, 일단.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더니 그 서류를 가지고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득을 한 다음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을이 병한테 뭐라고 했을까? 내 땅이다 이렇게. 대리행위 아니에요. 아니지. 을 자신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질 않아요.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하려면 을의 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전 등기를 신청해달라고 서류를 줬더니 그 서류, 담보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된 신청 대리권을 줬어. 그럼 얘는 등기소 가서 등기만 신청해주면 되죠. 팔아버렸어. 등기 신청은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공법행위. 파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행위. 등기 신청, 공법행위. 파는 거 사법행위. 동종이에요? 같은 종류 아니죠? 유사해요? 유사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는 행위, 등기 신청, 넘는 행위, 매각, 동종 아니어도 되고 유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두 번째, 넘는 행위. 세 번째,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갑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법원이 병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매각 권한이 없는데 넌 어떻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병한테. 이거 물어본 거죠. 즉 병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고 믿은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왜 믿었냐? 그랬더니 병이 있다고 소리를 해. 을이 믿을만하게 생겨서요. 주의 평판이 좋아서요. 법원은 뭐라 그럴까요? 야, 인마 그건 네 주관적 판단이지. 난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너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대로 확인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서류 같은 걸로 판단해야 돼. 두 번째, 병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요, 을로부터 서류를 다 확인했거든요. 거기에는 매도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두 번째, 언제 확인했니? 그랬더니 서류 대부분은 계약 당시 확인했고요. 계약 당시 을이 인감증명을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일주일 뒤에 확인했는데요. 그래? 안 돼. 그러면 행위 당시 다 확인했어야 돼. 행위 이후에 확인한 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너 일주일 뒤에 인감증명 확인했니? 그럼 정당하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면서 그걸 뭘 가지고 판단한다?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세 가지예요. 126조에서 기억하실 것은. 여기에다가 아까 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그랬죠. 임의대리권 수요 표시만. 근데 126조는 임의대리권을 넘었든 법정대리권을 넘었든 다 적용이 되겠지요.
임의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법정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다 적용이 될 거예요. 그죠? 네? 네, 지금 표정들이 뭐 지금 뭐 저 자식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건지 괜찮아.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죠, 뭐 그죠? 마지막이 129조예요. 자, 129조. 갑이 을에게 A 토지에 관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대리권을 줬죠? 예? 근데 이 을이란 자식이 게을러 터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갑이 야 도대체 너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나 지금 졸려. 그러면서 잠만 쳐자고. 그래서 갑이 안 되겠어. 담보대출을 부탁. 이 수권행위였죠. 철회를 했어 이거를. 철회를 했으니까 을은 대리권이 소멸하지요. 아니 우리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갑이 철회를 해버렸어요.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문제는 이걸 회수를 안 했어요. 갑이 수권행위를 철회하고 나서 서류 회수해야 되잖아. 안 했어 이거를. 그래서 을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분명히 을은 대리권 소멸했죠. 근데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뭘 안 했어요? 서류를 회수를 안 했어요. 그럼 병은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겠죠. 병은 선이 무과실해요. 을에게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갑이 책임져야지. 이게 129조야.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을 것. 그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가 있을 것. 만약에 을이요, 이 서류를 가지고요, 매각을 했어. 그럼 126조로 가는 거예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 그럼 뭘로 간다? 126조. 에? 권한 넘은 걸로 가는 거예요. 됐죠? 안 됐나? 또 하나. 을이 대리권이 소멸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지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아이 자식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네. 그래서 복대리인이 대출을 받았네. 을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 대출 받았을 때 이것도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이것도. 을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 대출을 받은 것도 다 뭐가 된다?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게 다예요. 이게 표현들이 다예요. 확인해 볼게요. 34페이지. 1번 협의 무권대리, 양가로 1번 계약의 무권대리, 반가로 1의 동그라미 1번 추인권 있죠? 조문 확인하고 그 밑에 기억, 니은. 자, 그 밑에 132조 확인하고 밑에 A, B, 관련 판례 2번. 장기가 막 1번, 2번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2번이 더 잘 나와요. 장기가 망치 추인 아니다. 오른쪽 추인의 효력 조문 133조 소급하여 조심하자. 밑에 B 사후 대리권 수여가 아니므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2 추인 거절권 특히 주의 그거. 거기에 보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돼 있죠. 무권 대리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권 대리는 무효긴 하지만 등기가 유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등기가. 동그라미 3번에 최고 선악불문하고 인정 그리고 131조 조문 달달달 암기 기억의 법적 성질의 의사의 통지 니은의 최고의 상대방 이 정도 기억하자. 나머지 조문 외우는 거고 기억 니은. 동그라미 4의 철회권 선의만 인정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기역, 니은, 디귿 3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135조 요건 쫙 나오죠? 그죠? 그리고 비읍 특히 조심하자. 비읍. 효과는 상대방 선택 조심하시면 되고, 표현 대리가 있다. 의가 있고 오른쪽에 성질 양가로 2번, 양가로 4번의 효과, 듣기 반가로 1번, 반가로 3번. 유형 반가로 1번 수요 표시,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반가로 2번 권한 논문 편들이 특히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계약 당시 객관적 사정 가지고. 반가로 3번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있죠? 그 중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4번. 거기 잘 나와요. 129조에서는. 그 정도. 지금 체크해드린 걸 위주로 달달달달 외워달라. 아시겠죠? 자, 무효 취소는 잠시 쉬었다가